자,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할 내용은요, 태양계 파트, 그러니까 지구랑 달이랑 들어가는데, 여기가, 파트가 크게 세 파트야.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주제가 지구고요. 두 번째 파트는 주제가 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의 특징인데, 세 번째 파트, 태양계 행성은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 그냥 외우면 돼. 태양계에 나오는 행성, 뭐 수성이 어떻고,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수금, 지화, 목토, 천해의 성질을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찐이 어떤 거냐? 첫 번째 파트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근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파트가 결론부터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움직이는 지구 안에서 관찰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 근데 요거는 그 상대적 개념이라고, 상대 속도라는 걸로 우리가 물리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결국에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지구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는 딱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 되냐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옆에 이렇게 내가 멍 때리면서 창밖을 봐. 그럼 차가 움직여? 나무가 움직여?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되게 조금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몸의 그 회전이나 움직임을 인지하는 게 귀 속에 있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인데, 이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의 경우에는 변화를 감지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우리가 그전에 꾸준하게 했고요. 준호는 처음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긴 하는데, 자,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아빠 차 타고 내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 직선 도로에서 계기판을 봤더니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안 움직여? 이거 그러면 이 자동차에 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물음표가 조금 들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리 선행에서 들어가는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하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속도가 변해야지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시속 100km로 안 변하고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시동을 꺼버리면 자동차가 멈출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딱 지면과의 마찰력만큼만 정확하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귀 속에 있는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의 경우에는 힘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을 인지할 수가 있어. 근데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움직인다고 인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자기가 멈춰 있고 대신에 나머지 것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게 상대속도 개념인 거거든. 멍 때리고 있으면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지구에서의 움직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지 태양계 천체들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수학 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 이꼴 여기랑 직결된다고 보면은 돼. 수학 실력과 이제 직결이 되고요. 여기를 있잖아. 특히 이쪽에서는 비례식이 등장을 하는데, 너네 비례식 하면은 알고 있는 게 뭐야? 유감스럽게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비례식 하면 알고 있는 게, 비례식은 어떤 성질이 있죠? 비례식 풀 때 어떻게 풀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같다로 풀잖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그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결국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은 똑같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적인 서포트가 조금 들어가야 되기는 하고요.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걸 물론 나도 이제 하긴 하겠지만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쌤한테 가서 부채꼴 호의 넓이 구하는 거를 한번 조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지구의 크기 관련된 건데, 혹시 너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지구가 둥근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했었니? 안 했었지.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네. 교육과정이 개편에서 빠졌었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너네가 배우는 내용이 현재 중2에 배우잖아. 근데 너네 이전 교육과정에선 이 내용이 중학교 3학년 때 있었고,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 자,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을 했어? 평평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세상의 끝에 다다르면은 절벽이니까 이거 밑으로 이게 물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 너네 캐리비안 베이 혹시 캐리비안 베이래. 캐리비안 베이 저거 수영장 캐리비안의 해적 봤니? 한 번도 안 봐봤어? 너도 안 봐봐. 아,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 나왔던 되게 유명한 시리즈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것도 걔네들이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좀 가미된 건데, 이제, 원피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얼추 맞을 거야. 근데 끄트머리에 가면 진짜 절벽이 있거든, 거기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구가 실제로는 평평하지 않죠. 그럼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증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저 멀리서 배가 들어와. 그럼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이렇게 평평을 하다면은, 사람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배가 저 멀리 있으면 배가 작게 보이기는 할지언정, 배가 통째로 전체가 실루엣이 다 보여야 되지 않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치? 그러니까 배 모양이 있다면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요게 가까이 오면 요렇게 이제 크게 보이는, 요렇게 되는 거는 원근으로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지구 이렇게 둥그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시야는 이거겠지? 그럼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데, 멀리서 어디부터 들어오냐? 돛 끝에만 보여. 가까이 오게 되면은 점점 이제 보이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구가 더 이상 둥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안해, 평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구가 둥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다가 가장 도장을 쾅 찍은 건 뭐야? 아니,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봤더니 지구가 둥글다. 그러고 이제 끝인 거잖아. 그치?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야, 둥글다고 추측은 했었지. 그리고 이 지구가 둥글다면은 도대체 이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한 사람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요, 물론 지금 지구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 지구 반지름은 6,400km거든.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거가 7,400km래.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는데 이 사람의 시도 자체는 조금 높이 사줄만 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도했던 게 어떤 거냐? 원리는 이겁니다. 지구 측정 방법.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했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구형이 있어요. 완벽한 구형에 그 원이 있고요. 이 원에 있는 부채꼴을 내가 이렇게 한번 부채꼴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세타입니다. 그럼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안 배웠니 혹시 아직? 360.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거 아니야? 그쵸? 2파이 r분의 360분의 중심각인 거잖아. 가운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방식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뭐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든 뭘 세우든지 간에 가장 마지막의 결과는 요 식으로 등장을 해야 돼. 그럼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 봅시다. 이제 지구가, 아이고, 찌그러졌네. 다시.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가정을 하는 거야. 지구에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이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막대기를 세웁니다. 막대기를 세우는데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CNA라는 점인데 이 CNA라는 곳에 우물이 있었어. CNA의 우물에 빛이
일직선으로 촥 꽂히는 순간이야. 그럼 이 순간 만약에 CN에다가 내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웠다고 한다면 CN에 이렇게 막대기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 막대기의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자, 봐봐. 그림자가 생기려면은 요러면 이제 그림자가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보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썼다 지울 거야. 빛이 여기가 있어. 광원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세우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빛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근데 봐봐. 이게 내가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내 머리 위에서 돼. 이러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지금 와서 지구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남중고도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봐봐. 여기 있어. 그러면은 해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지, 그치? 해가 내 머리 바로 위에 있어. 이럴 경우에가 남중고도가 90도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들어서 꺾이는 고개의 각도가 남중고도인 거거든. 그래서 바로 위에 90도에서 내리쬐일 때야, CN은. 그 순간 여기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떨어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막대기를 세웁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게 되면은 햇빛과 교차하는 점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맞나요?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약간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모양을 따지면은 사실 이런 모양이긴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곡선이긴 하는데, 짧은 거리 안에는 직선이라고 가정한다. 근사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에 삼각형의 각도가 이제 90도거든? 여기에 삼각형의 각도가 90도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삼각형이 생기는 거잖아. 삼각형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이 막대기랑 햇빛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준호 왜? 따라오고 있어? 아니 갑자기 정신을 좀 멍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여기의 각도를 측정을 했더니 7.2도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왜 측정하냐? 요게,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7.2도면 여기도 몇 도야? 7.2도가 된다? 왜? 엇각이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수학의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랑 몇 도가 떨어졌는지는 우리가 못 구하잖아. 땅을 파서 각도를 잴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각도를 계산을 한다면 엇각으로 7.2도가 동일하다는 거지. 그리고 지구 전체의 둘레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의 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여기 이제 얼마가 되냐? 925km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게 봐봐. 식이 결국 이렇게 된다. 925는 2πr, 얘가 이제 지구의 둘레겠지? 모르는 값이야. 지구 둘레 곱하기 360분에 7.2도를 했더니 925km가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역산하게 되면 2πr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나는 솔직히 이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부채꼴 호의 길이는요, 내가 절대 까먹지 않을 식인 거잖아. 이 부채꼴 호의 길이를 가지고서 나는 이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제집에 나오는 대로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일부 있는데, 그 문제집에서 우리를 이제 뭐라고 안내를 하냐? 이거를 비례식을 세워서 이제 뭔가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있어. 자, 봐봐.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울 때는 이제 첫 번째 비례식이 여러 가지 비례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너네는 아래쪽에다 적어줘. 조금 여기 밑에다 적어줘. 공간이 지금 애매해서 내가 지우고 안 하려고 하는 거라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 그 짝꿍을 맞추는 거를 지구 짝꿍, 그러니까 전체 짝꿍 맞추고 부채꼴 짝꿍을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봐봐. 지구의 둘레 플러스 지구의 둘레 대 360도는
호의 길이 대 7.2도가 돼. 이거 괜찮나요? 그렇잖아. 그래서 둘레 그러니까 길이 각도고요. 아니면 이렇게 돼도 된다. 지구둘레 대 호의 길이는 360 대 7.2도라고 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항이랑 외항이랑 값이 같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무조건 뭐 한 가지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를 딱 여기는 공부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남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를 바꾸잖아? 지구둘레 대, 그러니까 7.2 대 360은 호의 길이 대 지구둘레도 된단 말이야. 위치를 좌우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야. 둘 중에 너네가 1번이나 2번식 중에서 너네가 조금 더 편안한 거를 하나를 콕 집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나오면은 내가 이거를 외웠다고 쳐. 그럼 문제에 요구하는 대로 왼쪽 오른쪽을 바꿔가지고 이제 배열을 해주는 식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 알겠나요? 그리고 얘를 결국에 하게 되면은 결국에 마무리는 이 식이 나와.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이. 괜찮나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방법을 가지고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하였고요. 지금도 이 방법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의 위도라고 하는 각도가 있어. 위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위도가 몇 도입니까? 124. 왜? 위도 38도 선. 38도 선, 38선. 그러니까 이게, 자,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 그쵸? 지구가 이렇게 둥글어? 그럼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은 지구를 가운데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적도라고 해. 여기다 그냥 첨가해서 올려줄게. 가운데 있는 라인, 요 라인을 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라인을. 이 적도 라인에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위도입니다. 그래서 위도가 가장 작은 거는 적도랑 일치, 적도일 때 위도가 0도고요. 저위도야. 그 다음에 북극이랑 남극이 서 있기 때문에 얘는 위도가 90도, 고위도야. 그래서 위도는 위쪽으로 90도, 밑에 쪽으로 90도, 북위, 남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 경도라고 해서 경도는 이렇게 세로줄로 그어져 있는 건데 지구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니까 위도 같은 경우에도 구형이니까 가운데가 기준이 있잖아? 경도도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어디냐?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위치 천문대가 경도선이야. 그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서위, 아니, 그러니까 서경. 동쪽으로 가면은 동경.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얼마만큼 돌아가 있냐는 거고, 이제 우리가, 뭐 서양인이 동양인이 하는 것도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개가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주제입니다. 정리해 줍시다. 지구 그려요. 네, 그려야죠. 둘 다 그려주세요. 칠판에 있는 거 똑같이 그려주세요. 뭐야, 왜 이렇게 원래 쓰던 노트가 아니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문제 보면서 그 비례식들 안 쫄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와봅시다. 이제 먼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게 지구를 측정을 했고요. 지구의 자전이랑 지구의 공전이랑 두 가지를 볼 건데, 먼저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축이 반듯하게 서 있지가 않아. 다시 한번.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지구의 자전축이 반듯하게 서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 태양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게 예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서 있잖아?
일직선으로 서 있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발생을 하잖아. 그렇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일조 시간,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지. 그렇잖아?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6시 정도 돼. 6시 넘어도 오늘은 뭐 비가 왔으니까 조금 한데 여름에는 막 7시, 8시는 돼야지 깜깜해지는데 겨울에는 한 5시만 돼도 깜깜해져 버리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 뜨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지구가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는 있잖아. 이제 나는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있지. 동에서 서, 서에서 동 하는 게 되게 헷갈려.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결국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면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아 이거 동쪽이지 서쪽이지 서쪽이지 동쪽이지가 헷갈리면은 답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 안 까먹을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꽝 잡아놨으면 좋겠어. 해가 어디서 뜹니까? 왜 대답을 안 하지? 알고 있죠? 그렇잖아. 해가 동에서 뜨잖아. 그래가지고 너네가 일출 본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에 동쪽 저쪽에 뭐 기장 이쪽이 동쪽일 거 아니야? 일출 본다 하면 이쪽으로 가야지. 막 이제 서해안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출 명소로 오는 데가 다 동해안이잖아. 왜? 해가 어디서 뜨니까? 동쪽에서 뜨니까. 그치? 그래서 서해안 바닷가 이렇게 보면서 해 언제 뜨지 하고 있으면 안 돼. 서해 바다에서 해가 안 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뜬다, 동쪽에서 해가 뜬다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방향 감각을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좀 그려봅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어디가 동쪽입니까? 여기가 동이죠. 여기가 서고요. 그렇죠. 여기가 남이고요. 여기가 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어떻게 표현해? 숫자 4 해놓은 거 가지고 동서남북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동서남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동서남북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요 동서남북 상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관찰자야. 그리고 관찰자는요, 남쪽 방향을 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쪽이 어느 쪽? 남쪽이야. 내 뒤통수가 북쪽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뭡니까? 서쪽이야. 이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나는 현재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내 뒤통수가 북쪽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동서남북 방향 잡는 거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앞쪽에 지구의 자전 공전도 그렇고요. 뒤쪽에 그 달의 자전 공전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남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해가 어디서 떠? 동쪽에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개념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천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구라는 개념.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위쪽에 있는 하늘을 이제 거대한 입체처럼, 요거는 이제 책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책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재 90쪽에 오른쪽에 4번이거든요. 자, 요거야. 90쪽에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 4번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운동, 요 그림이거든. 요 그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서 가운데 지구가 있고 바깥쪽에 무슨 이제 실루엣처럼 구가 하나 있잖아. 그 바깥쪽에 있는 실루엣처럼 있는 구를 우리가 천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구가 이렇게 커다랗게 밖에 있고 커다랗게 천구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인해서 천구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돌아가냐?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천구 자체도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천구의 실루엣을 가져가면 되고, 이제 동서남북 저것도 이제 잠깐만, 가운데 내가 동서남북을 가운데로 이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칠판에 필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 남이고요, 여기가 동이고요, 여기가 서고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해가 뜹니다. 해가 뜨는 거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마찬가지로 해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뜨냐? 별도 뜹니다. 별도 어디서 뜨냐면은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별도 동쪽 하늘.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동쪽이잖아. 그치? 별은요, 동에서 떠서 북쪽으로 가. 다시 한번, 별은요,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치?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얘네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가? 자, 동쪽에서 떠서 다시 정정.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야 별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랑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랑 반대거든요. 자, 별이 동에서 뜹니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잖아. 동쪽에서 어떻게 뜨겠어? 이렇게 뜨지 않겠니? 그치? 동쪽에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남쪽을 가로질러 가지고 서로 지니까 이렇게 떨어져. 다시 한번, 별이 동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남을 가로질러서 서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내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별이 어떻게 된다고? 올라뜨는데 동에서 남쪽을 향해서 뜬다니까? 그러면은 뜨는 방향이 오른쪽 위방향을 향해서 뜨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동쪽 하늘에서는 별이 어떻게 되냐? 오른쪽 위방향을 향해서 별들이 뜹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뜬다고. 남쪽 하늘에서는 동을 거쳐서 서로 가.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는 별이 가로로 이동을 하는데 동을 거쳐서 서로 가는 모양으로 이동을 하고요. 서쪽 하늘에서는 별이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남쪽에서 별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서쪽 하늘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서쪽에서는 별이 지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 요 동남서 그림이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평하게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얘가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그러니까 아이씨, 펜슬이 없는데 그냥 좀 쓸 수 있게 안 해주니? 그냥 아무 사진에 딱 한 거거든. 요게 이거잖아. 빨간색 보이니 지금? 안 보이면 좀 키운 거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요렇게 된다고.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야. 동쪽에서 이렇게 뜬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납작하게 돼 있긴 하는데 이게 각도가 요렇게 각도로 올라온다고. 남쪽 하늘에서는 너네는 안 보이겠지. 그러면 남쪽 하늘에서는 요렇게, 지금, 잠깐만,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기다려. 요렇게 기다려. 급해, 마음이 급해.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 이게. 이게 너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남쪽 하늘에서는. 괜찮나요? 이게 동에서 남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동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느낌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서쪽 하늘인데, 서쪽 하늘에서도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실제로는 이렇게 벽에 이쪽에 붙어 있는 이런 모양새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별의 일주운동 자체는
동에서 떠서 남을 거쳐가지고 서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동남서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 북쪽 하늘인데, 북쪽 하늘은, 자, 북쪽 하늘은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고개 깔자 가면 동남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동남서 연결이 되는 거고, 북쪽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내가 보여 안 보여? 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북쪽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반대로 빙글 돌아야 돼. 이렇게 보면 북쪽을 보는데, 너네가 북쪽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별이 누구야? 북두칠성. 근데 그 북두칠성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기준이 되는 별이 북극성이거든요. 근데 왜 북극성이 유명하냐? 북극성이 근데 뭐 때문에 유명해졌을까? 위치할 수 있어. 위치를 알 수 있어. 왜? 어떻게? 북극성은 가까워지는 북극성이랑 근데 가까워진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북극성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구에 자전을 한다고 했잖아, 지구가. 여기가 뒤로 한번 좀 넘겨볼래? 여기가 이제 그림이랑 같이 좀 92쪽인데, 92쪽에 3번에 보면은, 이 별의 일주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별의 일주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동남서로 움직이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천구 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까? 천구 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보여? 근데 내가 지금 남쪽을 화살표로 아까 그림 그리면 좀 이상하게 했는데 반대로 되긴 했구나. 저게 연결이 되려면은 지금 이제 남쪽 하늘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지. 그치? 잠깐만. 이게 화살표가 동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요 모양으로 가는 건데, 그 남을 거쳐서 서로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잠깐만. 화살표가 왜 그러면은, 기다려. 잠깐만 확인 좀. 그치. 책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돼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이게 보는 각도를, 이게 아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서인 거잖아.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맞게 한 거구나.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맞네, 맞게 했었네. 깜짝이야. 나 이거 방향 거꾸로 틀어진 줄 알고 잘못 설명한 줄 알았네. 맞아요. 내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쪽에 우리가 천구가 있잖아. 근데 이 북극성이 왜 의미가 있냐?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한다고 했지? 이 지구 자전축 상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야. 왜 여기 있어요? 나도 몰라. 우연히 있는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 이 지구 자전축 끄트머리 상에 존재하는 게 북극성이고요. 이 북극성은,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각도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거든요. 북극성은 언제 관찰하더라도 안 변하는 친구가 북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은 안 움직여.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뭐라고 돼 있어? 북극성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인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천구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면은 되게 이해가 돼. 자, 봐봐.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 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체니까 조금 어려워. 나머지 별들이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동쪽이잖아. 이쪽이 동쪽이야.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지잖아. 나머지 별들이. 그러니까 이게 동남서가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별들인 거고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얘가 회전을 동남서로 나름 지들끼리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입체가 좀 잘 상상이 돼야 돼. 입체 구조가 상상이 되면은, 요렇게 회전축이야. 회전축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돼 있는 거야. 어디 좀, 우산 좀 줘볼래? 우산? 기다란 막대기가 우산이 있었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자전축인 거야. 그럼 내가 자전축상에서 여기를 밑에 있어. 이게 이제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동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현재. 동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이 손가락 끝에를 봐. 동쪽에서 떠서 회전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떨어진다고요. 맞나요? 동남서로. 근데 얘가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봐봐. 똑같이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이 회전하면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보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두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를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을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생각을 해야 돼.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자전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게 지구의 자전이잖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럼 1시간에는 몇 도겠어? 그러니까 한 바퀴면 몇 도인데? 360도. 그럼 1시간에는? 1시간에 그래서 15도를 움직입니다. 1시간에 15도씩 돕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를 우리는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순서를 약간 조금 뒤죽박죽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는 이 별의 일주운동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왜? 별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치는 거는 죽어도 안 까먹는 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별이 동에서 떠서 남을 지나서 서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 죽어도 안 까먹는 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별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어떤 거냐? 별이 찐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별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나머지에 있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들의 움직임이 별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누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럼 별이 동에서 서로 가. 지구는 어디서 어디로 자전한다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라는 거.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왜? 아니,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상황이라니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상대 속도의 개념 때문에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가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계속 얘기하잖아. 원래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해가 동쪽에서 뜬다. 별들이 동쪽에서 뜬다는 거를 기반으로 외우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요게 별의 일주운동과 이제 지구의 자전 공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괜찮죠? 오늘 전체 주제는 요까지만 딱 할 거야. 전체 파트를 이제 얘기했잖아. 진도를 한꺼번에 많이 나갈 게 아니라서 일단은 지구의 자전까지 하고 문제를 조금 풀어볼 겁니다. 해서 지금 그 O2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거든요. O2 없으니까 내가 옆에서 금방 뽑아가지고 와볼게. 지금 했던 게 어디까지냐면은 92쪽에 B까지 했어. 92쪽에 B고요. 문제로 따지면은 93쪽에 6번 문제까지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O2 금방 내가 뽑아가지고 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푼 거 가지고 좀 봅시다. 자, 먼저 1번부터, 제일 앞쪽에 1번부터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평행하다고 가정했어요. 이번에 X입니다. 막대 그림자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 X긴 하거든? 근데, 중학교라서 X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인 이유는 각도를 측정해야 된다인 건데, 근데 왜 내가 중학교에서 X라고 한 거냐면은 이거 각도 아까 그 이제 뭐 선대고 각도 하는 것보다는 그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해서 각도를 구하는 게 정확하긴 하거든. 그래서 삼각함수의 공식으로 해서 아마 실제로는 저 길이를 그림자 길이랑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서 각도를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림자 길이분의, 그러니까 막대 길이분의 그림자 길이 하면은 탄젠트 세타 값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긴 하는데 여기는 각도라고 해서 X가 되는 것 같아. 중심각의 크기는 7.2도가 정확하게 될 것이고요.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60도랑 지구의 둘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면 봐봐. 전체 각도 전체 둘레지. 그러면 개별각도 개별 둘레가 들어가야 돼. 개별각도 개별 길이 해가지고 7.2 대 925km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위도 경도인데 지금 보면은 경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있잖아. 같은 경도선상에 있는 애들을 써야 돼. 같은 경도선상에 안 있잖아?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어긋나면은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경도선상에 있어야지만 위도의 차이가 세타 값이 돼. 안 그러면은 얘가 비스하게 잘리는 거라서 어긋나게 됩니다. 호의 길이가 25도고요. 미안해. 중심각 크기가 25도고요. 호의 길이가 277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반지, 그러니까 요것도 이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식은 이거야. 그러니까 원식은 2778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25. 원식은 요거야. 원래식은 요거고요. 원래식은 요거고요. 그 원래식은 요거에다가 넘기고 넘겨서 r값 남기고 나머지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r만 남기고 r은 2778분의 2파이에다가 25도분의 360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뭐가 딱 하나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하나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지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치? 이게 저 답에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에서 넘겨서 숫자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게 현명해요. 4번 지구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맞고요. 자전은 실제 운동입니다. X,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별의 일주 운동은 자전 때문에 나타나고요. 하룻밤 동안에 1시간에 15도니까 X가 되겠죠. OXX, OX. 자, 5번 문제. 지금 보니까 2시간이래, 2시간. 각도는 30도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P가 북극성이에요. P가 북극성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두칠성이 북극성 근처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야.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장 6번에 1번 반시계 방향으로 북쪽 하늘. 그러니까 뭐 방향은 그냥 확인하면 되니까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에라토스테네스 가지고 하는 거. 1번 햇빛은 지구 모형 어느 지점에나 평행하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위쪽에 있는 빈 칸은요, 기억이 세타고요. 니은은 세타 프라임이고요. 3번이 디귿이 360도 세타이다가 되긴 하는 건데 안 썼으면 넘어가고요. 밑에는 1번 햇빛은 어느 모형 어느 지점에나 평행하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실제와 같은 타원체가 아니죠. 그냥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AA'과 BB'을 표면에 수직이게 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BC가 아니라 AB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OB 중심각이네. BB'C 엇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XOXO가 됩니다. 중심각 세타를 직접 측정을 못하니까 세타 프라임을 가지고 엇각으로 구한다가 되는 거고요. 3번은 계산해봤니? 해봤어? 72cm 나옵니까? 네, 72cm. 과정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쪽에는요. 95쪽에는 1번. 여기서 사용하는 건 삼각형의 닮은 비가 아니라 원의 둘레, 원의 성질, 부채꼴 호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X. 2번 위도차로 둘레를 구하는 거 맞고요. 위도차가 포인트입니다. 경도차가 아니에요. 위도차 XOX가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식을 세우면 이게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360도 곱하기 2파이r 지구의 둘레지는 4.1도 대 452km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360도 대 4.1은 2파이 r 대 452라고 써도 됩니다.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내양, 외양끼리 서로 스위치 되는 거 있잖아. 교체되는 거는 바꿔도 된다는 거를 너네가 확인해야 됩니다.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다음 장 1번. 자, 유제 1번인데 유제 1번처럼 보이는 거가 적도 지역이에요. 저건 적도.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잖아. 그럼 북쪽에서 돌아야 돼. 북쪽에서. 4번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봐야 돼. 북쪽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북쪽에서 도는 거 4번.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 내일 와서 1번부터 14번, 그러니까 우리 수업하는 거 있잖아. 1번부터 그럼 16번이겠지? 그 다음에 저쪽 뒤에 있는 5추에 있는 시험 대비 교재들을 내일 학원에 와서 풀 건데, 안 올 거면은, 못 오면은 요거를 너네가 따로 풀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까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를 보도록 합시다.